음. 오연석, 유원근, 윤수, 오윤수. (304호로) 올려. 윤준이 나왔어? 나왔어? 네. 핑크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핑크만 쓰시니? 여기 핑크밖에 없어? 남자는 핫핑크지. 어? 알고니 팀을 뭔데? 알고지. 바로 입을 해보면 안 될 텐데. 그좀 지나가지고. 극강의 고통을 선사하는 갈고칠. 알아봤어요? 말도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어. 자, 보십시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공통선의 길이까지 구하는 거 했어요? 네. 원의 중심에서 공통선의 방정식까지 거리 구하고 반지름 구해서 피타고라스에서 반지름 3, 그 다음에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5 그래서 전체 길이가 4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오늘은 136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아마 원의 방정식까지 시험을 내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번엔 나는 아니야. 이해문 선생님 같은데? 아이고. 여러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괜찮나? 싶은데 일단은 네. 저희 평균 60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해주더라고요. 지난주 거 60 몇 점 나왔어요? 의도대로 나왔어요. 네. 왜 그랬냐면 선생님이 객관식 맨 뒤에랑 주관식 맨 뒤에를 이제 다 틀렸을 때 보통 한 60점대, 50점대 이렇게 나오겠다 싶었거든. 네, 3개씩 어렵게 됐어요. 그거는 그래도 이제 조금 뭔가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문제들로 이렇게 추려서 넣었기 때문에 걔네들을 100점을 좀 높여놨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틀리면 한 60점 정도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평균 한 60점대로 잡고 낸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진 거였지. 기가 막히게. 근데 아마 저쪽에는 평균 한 7, 80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역반 정도 나왔을 거고.
근데 이번에는 지난주에는 대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이게 되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대수에 지수로가 같이 들어가요. 어. 아예 하나에 다 들어가. 그치. 그 안에 우리가 배운 것들 계속 누적해서 필요한 거 좀 더 보고 뭐. 그래서 앞부분이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앞에 하는 게 조금씩 줄어들고 이제 뒤에 거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낼 텐데 뒤로 갈수록 이제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해요. 되게 어려웠다가 또 뒤에 가서 집합 들어가면 또 쉬웠다가 명제 들어가면 또 살짝 어려워지는 것 같다가 함수 들어가면 졸라 어려웠다가 그리고 유리함수 들어가면 또 다시 좀 쉬워져요. 원래 왔다 갔다 해 얘는. 근데 지수 같은 경우 그러니까 대수는 이렇게 어려워져요.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한 번 확 쉬워질 때가 있긴 한데 그거 잠깐. 자 봅시다. 네, 136페이지 대표예제 2번, 12번입니다. 점 7,7에서 원액은 접선의 접점을 P라고 할 때 AP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원이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주어져요. 아이 잘 그렸다. 원을 거의 정확하게 그릴수록 사이코패스예요. 과학생들 잘 오시. 오! 조심해. 한순간에 도는 거야. 한순간에.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잘 몰라요. 자 이렇게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는데 이쪽에 7,7이 있대요.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 근데 이쪽에다 그어도 길이는 똑같아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그었을 때 여기 있는 접점을 P라고 잡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고 얘를 A라고 했을 때 AP의 길이를 구하여라. 가 문제예요. 됐습니까? 왜 목이 잠겼지? 네. 원의 중심을 보니까 어디예요? 몇 콤마냐? 1,2. 자, 그 다음 7,7 이렇게 있어. 내가 요 길이를 구하려면 한지름하고 요 원의 중심에서 A까지 길이를 알면 피타고라스를 쓰면 되겠다. 그치? 네. 찾아보세요. 반지름 얼마야? 반지름은 3이야. 그 다음 A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6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루트 60. 루트 61. 알았어. 루트 61이래. 네. 그래서 AP 길이는 어떻게 돼요? 루트 52 아니야? 잘했습니다. 네. 네. 민기야. 너도 아프니? 아니야? 선생님 수업 시작했는데 안 배우고 그렇게 엎드려서 자고 있어. 코만 거지. 자, 다음 봅시다. 대표예제 13번이에요. 원 위의 점 P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최대값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최소값을 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먼저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어딘가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오는 애도 있을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그치?
그러면 최대가 되려면 아무래도 제일 멀리 있는 애라고 하면 어디를 지나는 애?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만나는 애. 요게 최대가 될 거 아니야? 맞아요? 반면에 최소는 여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볼 수 있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 이렇게 된다. 알겠습니까? 아 이제 알았어.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건 원의 중심하고 반지름하고 직선의 방정식 이 세 가지를 알아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원의 중심, 반지름, 직선의 방정식 중에 직선의 방정식은 줬어요. 원의 중심을 찾아야 돼, 그렇지? 반지름하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0 y 플러스 57은 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제곱식 만들어 보면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면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 61 4 이렇게 돼요. 됐습니까? 원의 중심이 어디예요? 6, 마이너스 5. 자, 6, 마이너스 5에서부터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2는 0.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자. 거리를 구하면 분모 얼마? 몰라? 5. 그냥 요거 제곱 더하고 요거 제곱하면 되잖아. 그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분자 절대값 18 플러스 20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분자가 40이니까 8 나와요. 됐습니까? 그러면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8이고 반지름은 2라고 했으니까 최대값 얼마? 10. 최소값 6. 이렇게 찾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접선을 볼 건데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은 원에 접하는 직선을 뜻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에 접하는 직선 원이 있고 중심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직선 L 중심 C라고 하죠. 그리고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C에서 L까지의 거리가 누구랑 같아? 반지름하고 똑같아져요.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다 라는 요 식을 써놓고 그 안에다가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갖다 집어넣고 찾으면 돼요. 그러려면 직선의 방정식도 알아야 되고 원의 중심도 알아야겠지. 그치? 그래서
원의 중심의 좌표,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설정을 해놔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내가 이 식을 통해서 찾으려면 알아야 되는 게 원의 중심, 반지름, 직선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찾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R하고 똑같다. 이걸 놓고서 주로 찾아요. 자,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계산상의 이점이에요. 계산상의. 거기 보면 공식이라고 해서 막 나와 있어요. 제일 앞에 뭐가 나와 있냐면 y는 m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x 어디 갔니? mx. 자, 이렇게 공식이라고 나와 있어요. 얘가 무슨 공식이냐? 여기 무슨 공식인 것 같아요? 거기 써 있지. 네, 얘는 굉장히 특정적인 애예요.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외울 거야? 안 나와요. 외워봐야 쓸 데가 몇 없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기본 문제 할 때만 한두 번 쓰고 안 써요. 원리는 어차피 원리는 이거예요. 원리는 그럼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를 볼 거야. 잘 보세요. 얘는 지금 원의 중심이 어디예요? 요거 원의 중심이 어디예요? 0,0이에요. 반지름은 r. 직선의 방정식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기울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울기가 m이라는 건 알았어. 그럼 직선을 뭐라고 써야 되냐? y는 mx 플러스 몰라. 모르니까 b라고 쓰자. 됐어요? 이렇게 써놓고서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지?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에다가 거리랑 뭐랑 같다고? 반지름이랑 같다고. 민기야 많이 졸려? 죽겠어 아주 그냥? 왜 그래?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 민망하게. 자,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거기 때문에 mx-y 플러스 b는 0의 꼴로 바꿔놓고 구해봅니다. 여기서 지금 뭘 할 거냐면 b가 뭔지를 찾을 거예요. b가. 그래야 뭐가 나오래도 나올 거 같냐? 그치?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절대값 b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뭐랑 같다고? 반지름하고 같다고. 그래서 절대값 b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야. 그럼 b는 플러스도 되고 마이너스도 된다. 맞니? 네. 그래서 저딴 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공식 써서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요거 하나는 외워두세요. 뭐냐면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r제곱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않아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 x1하고 y1은 숫자입니다. 나이키! 정신 차려 나이키! x1하고 y1은 숫자예요. 됐니? 그럼 결국은 얘가 직선의 방정식이란 얘기예요. 쟤는 뭐냐면 그림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원이 이렇게 있고 원 위에 있는 점 여기를 x1, y1이라고 하는 거고 요 점을 지나는 접선. 됐니? 요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란 얘기예요. 쟤는 간단하기 때문에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지? 됐어요? 자, 원래 다 있어요. 저렇게 생긴 접선도 있고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r제곱. 얘도 x1, y1이라고 했을 때 공식이 나와요. 공식이 있습니다. x1-a, x-a, y1-b, y-b는 r제곱.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 위에 점 x1, y1이라고 하면 됐어요? 그래서 안 나와요. 잘 안 씁니다. 이것도 있고 원래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요딴 식으로 생긴 시계도 요딴 식으로 생긴 애도 공식으로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요. 나와 있긴 합니다. 여기에만 안 나와 있을 뿐이고 어떤 책인간에는 나와 있어요. 근데 굳이 외워봐야 사실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이것만 알아두라고 하는 거예요. 구하는 방식.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뭐라고? 반지름이야. 그거를 기억해서 그 틀에 맞춰서 식을 갖다 대입을 시키면 숫자 갖다 대입시키면 내가 찾고자 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단 직선하고 좌표하고 반지름하고 중에 뭐라도 미지수가 껴있어요. 그래서 그 미지수를 잘 활용해서 잘 껴서 식을 만드냐 못 만드냐의 차이예요. 됐습니까? 네. 자, 마찬가지. 다 거기서 와요. 자,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써 있는 건 여기 없어요. 직선을 설정을 할 건데 직선을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좀 특이한 숫자로 설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기울기를 알 때. 두 번째, 한 점을 알 때.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직선이 딱 하나라고 결정되기 위해서 한 점하고 기울기 기억나요? 또는 두 점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지금 한 점이 없지, 맞아? 한 점이 없고 여기서는 뭐가 없어? 기울기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한 점이 부족한 거고 여기서는 기울기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요걸 가지고서 한 기울기는 알아. 그럼 우리가 자, 요 기울기를 숫자를 애매한 걸 쓸게요. 1.3이라고. 됐습니까?
그냥 m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그냥 숫자로 보여주는 거야. 기울기가 1.3이래. 그럼 직선의 방정식은 y는 1.3x 플러스 b 그냥 이렇게 갖다 쓰면 돼. 얘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문자로 나타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서 한 점 2,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됐어요? 얘를 알면 기울기는 모르잖아. 기울기는 모르니까 문자로 나타내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저렇게 써놓고 시작을 하면 돼요. 아,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고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다.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조건이 기울기냐 한 점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 전에 판단해야 되는 건 문제에서 말하는 게 기울기를 준 건지 아니면 한 점을 준 건지 이걸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아 얘가 기울기를 준 거다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갖다 쓰면 돼요. 찾아서 한 점을 준 거다라고 하면 식을 이렇게 갖다 쓰고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다.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네. 나이키! 계속 잘 거야? 정신 차려. 자, 문제를 봅시다. (148번) 보세요. 아 미안, 148페이지. 자, 이 직선에 접하고 y는 3분의 1x 플러스 4와 수직인 직선이래.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울기를 알겠지. 중심하고 반지름은 바로 알 수 있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주어진 게 기울기라는 걸 알았어. 그 기울기가 얼마예요? 얘는 3분의 1이야. 근데 여기에 뭐래? 수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이 돼요. 아, 그러면 기울기를 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구나 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그랬지? y는 마이너스 3x 몰라, 난 t가 좋아요. t를 쓰셔도 되고 k를 써도 되고 원하는 걸 쓰면 돼요. 뉴욕 양키즈야? 파란색 뉴욕 양키즈야? 서진아 정신 차려야지. 네. 다시. 네. 이렇게 직선을 설정을 해놨어. 그럼 요 식을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기 때문에 식을 좀 바꿔놔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b는 0이라고 해놓고, 자, 거기 원의 중심 어디예요? 원의 중심 0,0. 반지름 얼마? 루트 1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루트 10분의 절대값 b 됐어요? 넘겨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니까 직선 두 개가 나옵니다.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하고 y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구나. 됐어요? 그래서 접선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틀은 여기에서부터 나와요. 가장 큰 틀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거 하나하나 찾아서 필요한 대로씩 갖춰놓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됐어? 됐어. 자, 150페이지 15번. 원 위의 점 3,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요딴 식이다. 요건 아까 외우라고 했지.
3, 얼마? 마이너스 2 위에서의 접선이면 3x 마이너스 2y는 13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적용된 건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다. 마이너스 2,5래. 그 다음에 원의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13 이렇게 돼 있잖아. 아까 썼던 거 기억나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제곱이란 얘기 똑같은 거 둘이 곱한 거지. 둘 중에 하나에다가 좌표를 대입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둘 중 하나에다 좌표를 대입해. 지금 얘 제곱돼 있지? 둘 중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여기도 제곱돼 있지? 둘 중 하나에다가 5를 대입해. 그러면 3에 y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14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시 잘 봐. 얘가 지금 y-2 곱하기 y-2잖아.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5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 말 이해돼요? 그냥 이렇게 대입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y-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공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얘는. 근데 1차가 나오면 중점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해요. 여기도 1차가 안 나왔잖아요, 그치?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y-2는 13 요거다. 그래서 뭘 찾아요? y는 하고 찾아요. 자, 3y 마이너스 2x 플러스 3y는 얼마야? 19? 이렇게 되나? 네, y는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19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뭘 찾으려 했는데? m 더하기 n을 찾지. 얘랑 얘랑 더하래. 7.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원 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래요. (1,7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야. 이 둘 중에 뭘 것 같아요? 주어진 게 뭘까? 한 점이 주어진 거예요. 1,7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접선이. 맞지? 그러면 1,7이 주어졌으니까 y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1 플러스 7 이렇게 만들어 놓고 원의 중심 어디? 0,0 반지름 얼마? 루트 5. 이제 찾으면 된다. 이해돼요? 그래서 m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m 플러스 7 선생님 식이 너무 길어요. 이 정도면 짧은 거예요.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m 플러스 7은 루트 5 이렇게 돼요. 됐니? 자, 이제 양변에 루트 m제곱 플러스 1 곱하고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그래야 풀기가 편해요. 양변 제곱하면 좌변은 m제곱 마이너스 14m 플러스 49는 5 곱하기 m제곱 플러스 1 이해됐습니까? 전부 다 넘겨보면 4m제곱 플러스 14m 마이너스 44는 0 얼마로 나눠?
양변 4로 나눠요. 그러면 m제곱 4로 안 나눠지네. 2로 나눠야지. 2로 나누면 2m제곱 플러스 7m 마이너스 22는 0. 됐어요? 인수분해 할 거야. 인수분해. 나이키 2, 1에 2, 11 여기 마이너스인가? 네, 여기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2m 플러스 11 m 마이너스 2는 0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1하고 얼마? 2하고 두 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이 그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큰 틀은 안 변해요. 주어지는 게 뭔지 판단을 하고 직선 세워놓고 이걸로 찾으면 돼요. 됐지? 좋아요. 넘어가. 면 끝났죠. 원이 끝났습니다. 와우. 우후. 사실 원이 제일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잘 끝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도형의 이동이에요. 도형의 이동. 얘는 별 걱정 없어요. 잘 할 거라고 믿어요. 네. 민기야, 잘할 수 있지? 모르겠어? 큰일 났네. 아이, 참.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의 상상력에 달려있어요. 머릿속에 온갖 그래프와 그림들을 떠올려 놓고 얘네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움직여 봐야 돼요. 안 돼? 남학생들이 그런 걸 좀 잘해요. 상상의 나래를 펼쳐놓고 그림을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서 보통 남학생들이 잘.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거는 어느 정도의 태생의 차이인데 알아요? 여자 아이들과 아까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과 남성으로 태어난 사람의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무조건 100%는 아니란 얘기예요. 보편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뭐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공간 지각 능력이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순간 집중력이 훨씬 높습니다. 뭔 소리냐면 하나에 딱 꽂혀서 집중을 하면 주변이 안 보이고 안 들려요. 반면에 여자들은 감수성이 높고 멀티가 돼요. 멀티. 밥 먹으면서 책 보면서 통화가 가능합니다. 남자는 밥을 먹으면 밥만 처먹어야 되고 책을 보면 책만 봐야 되고 통화를 하면 통화만 해야 돼요. 이게 신체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시 시대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남자는 사냥에 특화가 돼 있기 때문에 하나에 딱 꽂히면 쟤를 잡아야 돼요. 내 몸이 다치든 뭘 하든 저걸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집중력이 한 곳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성으로 돼 있는 애들은 이제 여자라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근육이 좀 적기 때문에 사냥에 적합하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집 안에서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돌봐야 돼요. 여기선 물이 끓고 있고 여기선 애가 울고 있고 뒤에선 벨이 울려. 뭐부터 할래? 이건 심리 테스트가 아니라 세 개를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는 그게 안 돼요. 애가 울어. 물은 끓고 있는데 애만 달래고 있어. 애만 달래다 보면 집에 불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학생들이 남자애들이 발달하는 것과 여자애들이 발달하는 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옛날에 그런 실험을 한 걸 내가 TV에서 봤어. 6살? 5살? 요 정도 되는 애들한테 이제 막 말을 조금씩 하는 애들한테 헤드셋을 이렇게 씌우고
양쪽에서 다른 단어를 쏩니다. 다른 단어 두 개를 들려줘요. 전혀 관계없는 거. 예를 들면 칠판, 아니면 여기서 칠판, 여기서는 아파트 뭐 이런 거. 동시에 하면 여학생들의 한 80%는 둘 다 맞춰요. 남학생들의 80%는 둘 중에 하나만 들어요. 남학생 중에 20%는 둘 다 못 들어요. 둘 다 맞추는 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그렇대요. 뇌구조나 우리가 왜 진화 그 설이 자연 선택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자연 선택설하고 형질 변환인데 그게 자연 선택설이 뭔지 알아요? 자연을 선택. 안 쓰는 거 태워야 되는 거. 그게 뭐지? 자연 선택설. 아니야, 안 쓰는 거 태워야 되는 게 자연 선택설이 아니라, 자연 선택설은 그 사는데 적합한 애들만 살아남고 싹 죽는 거예요. 그게 자연 선택설이고, 형질 변화라는 게 뭐냐면 길이는 예를 들면 진화하는 거예요. 길이는 살기 위해서 목이 길어진 거야. 원래 옛날 길이는 목이 짧았어. 이게 두 가지예요. 목이 짧은 애도 있고 긴 애도 있었는데 긴 애만 살아남았어. 이게 자연 선택설. 목이 원래는 짧았는데 가면서 길어진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여기에는 이것도 자연 선택설이 아닐까. 이 발달 자체가 멀티를 할 수 있는 집은 안전하고, 여자들이, 남자들이 사냥을 잘할 수 있는 집은 끈기 있게 먹고 살아요. 근데 남자가 사냥을 못하고 멀티플레이가 안 돼. 집이 불이 나거나 굶어 죽거나 둘 중 하나 할 거 아니야. 그럼 못 살지.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인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남학생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여학생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최대한 그림을 손으로 그려가면서 표현을 해보세요. 그래야 그나마 머릿속에 조금 각인이 돼요. 알겠지? 여담인데 운전을 해보면 딱 느껴요. 공간 지각 능력이 남자들이 더 높다라는 걸 느껴요. 보면 남자들은 끼어들기를 할 때 옆차를 봐요. 옆에 차도를 봅니다. 보고 차가 좀 빨리 오네 싶으면 좀 기다려요. 좀 천천히 오고 공간이 좀 있어? 그럼 껴요. 근데 선생님 와이프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을 할 때 껴야 되잖아? 일단 핸들부터 돌리고 나서 쳐다봐.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되게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오! 하고서 딱 서보면 대부분 다 이게 여자들인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뭐라 그래, 내가 있는 지금 이 위치에서 이 주변 공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한다라는 거 정도. 그래서 보면 남자애들이 운전을 좀 더 잘하기는 해요. 사실. 물론 훈련으로도 커버가 됩니다. 많이 해보면 여자라고 하더라도 똑같아져요. 남자랑 똑같이 보고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티가 나는 게 보통 초보일 때예요. 초보. 남자는 초보역을 보고 들어가. 여자는 일단 대가리부터 들이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비상등 켜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사과도 있고 고강타도 있고 여러분 비상등으로 대화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알고 있어요? 외국은 비상등 안 켜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비상등으로 대화를 한대요. 대단하지. 엄청난 민족이에요. 자, 이제 도형의 이동을 볼 건데, 이동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평행 이동이 있고, 두 번째, 대칭 이동이 있습니다. 자, 설명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뭐 평행이동 나오고 대칭이동 첫 번째, 대칭이동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어차피 한꺼번에 싹 다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평행이동이라는 건 뭐냐면 뭔가 기준이 있어야 얘가 평행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었어. 얘가 평행이래. 뭐랑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 평행이 되게 만드는 이 기준은 뭐냐면 축에 평행하게라는 뜻이에요. 축. X축, Y축. 그래서 도형을 움직일 때 가로로 혹은 세로로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하고 두 가지로 움직일 수 있지. 그러면 첫 번째 내 거니? 그거구나. 자, 두 번째 Y축으로 Q만큼 이렇게 이동하는 게 있어요. 자, X축으로 P만큼이라는 건 P가 양수면 여러분 기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됐어요? P가 음수면 어디로 움직이는 거겠어? 네, 왼쪽으로 그대로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위아래로 움직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마찬가지 Y축으로 Q만큼이다. Q가 양수면 위로 올라갈 거고 음수면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가로, 세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하고 축에 평행하게 항상 움직입니다. 알겠습니까? 좀 더 세부적인 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대칭이동이 있습니다. 대칭이 뭐예요? 대칭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집에 불났나? 왜 이렇게 계속 전화 오지? 좀 있으면 쉬는 시간이니까. 뭐야? 대칭이라는 말을 들으면 떠오르는 게 혹시 있습니까? 마이너스? 데칼코마니. 네, 정확해요. 데칼코마니를 떠올리셔야 돼요. 기준이 있어. 기준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생겼다. 요거를 대칭이동. 이 기준을 얘를 기준 잡아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이런 형태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됐습니까? 이걸 우리가 대칭이동이라고 해요. 그럼 대칭이라는 게 반드시 선대칭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점에 대한 대칭이동도 있어요. 점에 대한 대칭이동도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 거고 원래 점대칭이동이라는 건 요 점에 대해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면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이런 형태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막 자세하게 등장하진 않으니까 요거 보다는 선대칭 위주로 볼 겁니다. 됐지? 네, 좀 쉬다가 맞아봅시다.